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질량이 각각 m, 2m인 공 A, B를 철수 민수가 각각 팔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공을 발로 차는 순간부터 수평면의 직선 운동하는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부터 t초까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0에서부터 T1까지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봅시다. 충격량은 무엇과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됐나요? 보자. 0에서부터 T1까지 받은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L 비교로 비교합니다. 그러면 T1까지니까 B가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 있고요. 이게 B가 받은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 그리고 요게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됐나요? 0이었던 것이 B의 운동량은 여기만큼 된 거고요. T1 실행할 때 A의 경우는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아? 충격량과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더 크죠. 그래서 맞습니다. 얼만큼 크니? 요만큼, 요 사이만큼. T2일 때 공의 속력은 A랑 B랑 비교하는데, 보자. A의 질량은 M이고요. B의 질량은 얼마야? 2M이다. 질량이 틀립니다. T2일 때, 요일 때야. T2일 때니까 각각 운동량은 얼마야?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이 같아요. 그러면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이 같다는 얘기는 요 상태에서 처음엔 정지였다가 나중에 속도가 V 그리고 라지 V라고 합시다. 그런데 T2일 때 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따져보면 MV가 될 테고요. T2일 때 요거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2M 라지 V가 될 겁니다. 그럼 라지 V는 얼마니? 당연히 2분의 1 스몰 V가 되겠죠. 그래서 A의 속력은 V고요. B의 속력은 얼마야? 2분의 1 V가 될 겁니다. 그래서 속력은 A가 B보다 더 크죠. 맞겠네요. 구체적으로 얼마큼 커? 2배만큼. 0에서 T1까지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0에서 T2까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보다 더 작다? 0에서 T1까지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0에서 T1까지 받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당연히 P가 되겠죠. 0에서 T2까지 받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니? 이것도 P일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0에서 T1까지가 크니 0에서 T2까지가 크니 요게 작죠. 얘가 크다. 그럼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요거는 일단 같고요. 요거는 힘 곱하기 시간 이꼴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이거 A가 아니죠. A 맞네. 요거 A, 요거 B. 그런데 얘가 작아요. 얘가 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힘이 더 크고요. 얘가 힘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A의 힘이 작아.
A의 힘이 더 크죠. 그래서 작다가 아니고 크답니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되겠죠. 다음 갑니다.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3m인 공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m인 핀을 향해 등속도로 운동한다. 속도 V라고 합시다. A,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T이고 면적은 S다. 요거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요 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니? 바로 충격량이죠. 충격량,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그렇죠?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보다 보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그리고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 이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일 테고 접촉 시간은 같을 테고 힘을 비교하는 건데 A가 B로부터 받은 힘, B가 A로부터 받은 힘 이건 작용 반작용으로 어떻게 돼? 같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직구 속력을 물어봤는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A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B가 A로 받은 충격량도 똑같은 크기일 테고 요건 결국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요 충돌 전에 3m짜리가 V의 속도로 A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량 m짜리가 그냥 정지, B인데 정지입니다. 충돌 후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데 조건이죠. 충돌 후 AB의 충돌 AB는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A와 B의 크기 마찰 무시한다. 다시 말하면 충돌 후 A는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A의 3m짜리가 그리고 B도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m짜리가. 보자. 그러면 A는 운동량이 변했는데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 S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S야. 그러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냐? 이것도 똑같이 S가 됩니다. A가 B에, B가 A에. 그래서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라지 VA라고 얘기하고 요걸 VB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빼야 되니까 3m 곱하기 VA 빼기 3m이 V만큼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됐으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는 M짜리가 VB만큼이었던 것이 처음 운동량 제로가 됐으니까 요게 S가 되죠. 그래서 MVB는 S가 됩니다. 근데 요것까지 서로 같죠. 그래서 3MVA 빼기 S는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3m인 공 A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M인 핀 B를 향해 등속도로 운동한다. 그림 나는 A,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T고 시간축과 공선이 만드는 면적은 S이다. 근데 그래프에서 힘과 시간이라고 했어요. 힘과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FT가 되니까 FT 뭐니? 충격량이죠. 충격량과 같은 거 뭐였니?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A가 문제에서는 조건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하니까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야. 그러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나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나 어떻니? 같죠. 왜냐하면 시간은 같고 힘이 A가 B로부터 받은 B가 A로부터 받은 이건 작용과 반작용으로 같죠.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 됐니? 그럼 보자.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B가 A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크다?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립니다. 그럼 보자. 두 번째.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전의 속력은 당연히 제로였을 테고요. 나중에 속력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거야. 부딪혔으니까 움직였겠죠. 그러면 B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B가 받은 충격량과 같죠. 그래서 B의 운동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엔 S가 되겠죠. 요거는 운동량의 변화라니까 처음에 정주하고 있다가 질량 M이라는 것이 속도 라지 V랑 속도를 라지 V라고 합시다. 그래서 나중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V는 얼마다? M분의 S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겠죠.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한 거나 A가 B에 작용한 힘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면적이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인데 시간은 T라고 얘기했고요. 힘은 요게 평균 힘일 거야. 그러니까 요게 S가 되니까 S는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따져보면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니고 T분의 S가 되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물체 A를 망치로 때렸더니 A가 벽에 충돌한 후 튀어나왔다. A는 일직선상에 운동한다. 그림 나는 A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일직선으로 나타낸 것을 망치와 벽은 A에 각각 T0 그리고 3T0 동안 힘을 작용하였다. A가 망치와 벽에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를 각각 F1, F2라고 할 때 F1 대 F2는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따져보면 충격량은 여기서 말하는 평균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요거는 또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그럼 보자. 그러면 평균 힘은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됐나요? 그러면 F1은 망치와 벽, 망치가 칠 때 F1, 벽이 칠 때 F2죠. 그래서 요게 망치,
이게 벽이야. 그러면 F1은 망치가 활부실 때 하는 거 T0가 될 테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이 되니까 요거의 질량을 만약에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3mv0 빼기 처음 운동량은 0가 되죠. 그러면 F2는 시간은 3t0 분의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0 빼기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3mv0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t0분의 3mv0 요거는 3t0분의 마이너스 5mv0가 되겠죠. 그래서 F1 대 F2는 t분의 mv0가 같으니까 통분하면 3 대 3분의 5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뭐 크기 전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써줘도 상관없고 그 결국엔 이거 30 곱해주면 얼마니? 9 대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 A에 정지해 있던 물체 A, B를 각각 수평 방향으로 스틱으로 쳤더니 A, B가 각각 수평면을 따라 속력 V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 B가 각각 스틱으로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힘과 시간의 곱이에요. 그러면 면적은 F 곱하기 T네. FT는 뭐니? 바로 충격량 I죠. 그래서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런데 A의 그래프 면적이 B의 그래프 면적의 2배란 얘기는 뭐야? A의 충격량은 B의 충격량의 2배입니다. 요 말은 다시 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2배라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가에서 A, B가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이거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질량은 얘가 V고 얘가 V인데 A의 운동량은 얘가 2배니까 얘가 2P가 되고 얘가 P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질량은 얘가 얼마가 되니? 얘가 질량이 m이라고 얘기하면 얘의 질량은 2분의 1 m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배가 아니고 2분의 1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리죠. 스틱으로 치는 동안 스틱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랑 B랑 비교했는데 보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2배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평균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와 시간의 곱은 B가 받은 평균 힘과 시간의 곱과 같습니다. 그런데 FA, TA가 얼마였니? 2T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그대로 나오고 FB 곱하기 3T가 됐습니다. 그럼 요거 약분하고 나면
FA는 3FB가 되죠. 그래서 A가 받은 힘의 크기는 B가 받은 힘의 크기의 몇 배? 3배가 됩니다. 그래서 맞겠죠.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하는 공 A, B가 각각 발로부터 수평 방향의 힘을 받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발을 갖다 대니 갖다 부딪히고서 멈춘 거죠. 질량은 A, B가 같다. 나는 가에서 A,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B는 T1일 때 각각 힘을 받기 시작하며 A는 T2일 때, B는 T3일 때 정지한다. 그래서 T1 이전의 속력은 A랑 B랑 비교하는데 요 충돌 전에 봅니다. 그러면 A의 질량이 M이었고요. 질량은 AB가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B의 질량도 M이야. 그런데 운동량의 크기가 얘가 2P고 얘는 B는 P야. 그러니까 얘가 2V라고 얘기하면 충돌 전에 얘 속력 얼마야? V가 돼야지 얘는 2P가 되고 얘는 P가 되겠죠. 그래서 T1 이전 속력은 A가 B의 몇 배?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T1부터 T2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T1부터 이 충격량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충격량은 무엇과 같아?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기에서는 운동량의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결국엔 여기에선 충격량이라고 써 있는 게 없으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 거죠. 그래서 T1부터 T2까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2P요. 이것은 T1에서 T2까지가 2P고요. T1에서 T3까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이 P가 되죠. 그래서 얘는 2P만큼, 얘는 P만큼. 그래서 P보다 더 크다. 그래서 맞을 겁니다. 2배 크죠. T1부터 T2까지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보자. T1에서 T2까지 A의 충격량, 요거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요거는 2P가 될 겁니다. 그러면 T1부터 T3까지 B의 충격량, 요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야? P가 되죠. 그런데 T1부터 T2랑 T2부터 T3까지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니까 FA와 TA의 곱, 요거는 FB와 그리고 TB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얘가 커요. 얘가 작아요. 그 말은 얘가 커요. 얘가 작아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얘가 FA, 얘가 작으니까 얘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수치를 비교해봐도 그렇게 되고요. 다음은 충격량에 대한 실험이다. 그래서 10cm, 15cm, 20cm로 자르고 질량과 크기가 같은 고무 모양으로 뭉친 휴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푹 하고 했더니 이게 튀어나가는 거죠.
빨대를 불 부분에 뭉치를 놓고 빠져나갈 때까지 같은 크기의 힘으로 불어 휴지가 나간 휴지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다. 휴지가 날아간 수평 거리를 측정한다. 길이를 달리하고 나에서 같은 힘으로 나 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보자. 같은 힘으로 빨대가 10cm짜리가 있고요. 휴지 뭉친 휴지가 있어. 그리고 빨대가 15cm짜리가 있어. 그리고 빨대가 20cm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힘을 주어요. 같은 힘을 줘. 그러면 힘을 줬을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얘가 V의 속도로 날아갈 건데 가해준 힘 시간이 T라고 얘기하면 여기까지는 가해준 힘의 시간이 어떻게 되니? T가 점점 증가하겠지. 점점 증가할 겁니다. 힘은 일정한데 시간이 일정해 주니까 뭐야? 충격량이 요게 I라고 얘기하면 요의 충격량은 당연히 더 커질 겁니다. 시간이 커지니까. 충격량이 커진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대가 길수록 더 빨리 나간다.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기억 맞습니다. 빨대의 길이에 관계없이 충격량의 크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더 커지겠죠. 틀립니다. 다르다. 빨대 속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충격량의 크기가 틀려지니까 시간이 틀려지니까 충격량의 크기도 틀려지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